제10항과 11항 매우 중요합니다. 겹받침에 대해 표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면서 자, 이번 시간은 13, 14, 15항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의 이해하기 쉽도록 연결 짓고 가겠습니다. 13, 14, 15항에 보면은 먼저 13, 14항의 호받침, 쌍받침. 여러분 호받침 같으면은 요게 시옷, 티읕, 평음, 격음이죠. 쌍받침은 두 개 있습니다. 쌍격과 쌍시옷. 그러니까 경음으로 받침이 되는 말이죠. 예를 여기 쌍시옷 적어놨죠. 근데 겹받침은 뭐 여기 예를 들면 안자, 넋이 이런 미음짓이나 뭐 기역시옷 이런 게 겹받침이었죠. 15항은 받침 모드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뒀는데 자, 여기서 13항, 14항 구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규정이 다르다는 얘기죠. 호받침, 쌍받침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사. 여기 조사죠. 에 조사, 어가 어미입니다. 초성의 이응으로 연결이 되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사인데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연음합니다. 연음. 자, 옆에 적어놓은 걸 바로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 표준 발음이 오시, 시옷이 연음이 된다. 호받침이니까 마찬가지 밭에 나가 이렇게 연음이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쌍받침도 이서 표준 발음이 바로 몸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었으니까 그대로 쌍시옷이 연음이 되는 결과를 비춰. 그런데 지금 보면은 호받침, 쌍받침은 연음이지만 겹받침은 여러분들 이렇게 겹받침이 예를 들면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받침 하나를 인정하지만 뒤에 끝을 옮겨서 연음합니다. 뒤에 끝만. 뒤에 끝을 연음한다. 단 주의할 게 여기 있어요. 겹받침 기역시옷은 요게 연음이 되면은 쌍시옷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좀 전에 여기 이서 이렇게 쌍받침이 연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자 같은 경우에 겹받침이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입니다. 그럼 지읒이 연음되니까 어떻게 앉아, 길가에 앉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것은 넉자, 시옷이 연음될 때 겹받침에서 쌍시옷으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넋이. 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얘들을 정확하게 연결해 두시면 될 터이고 15항 보면은 받침 모드입니다. 헛받침, 쌍받침, 겹받침 모두 포함해서 이번에 조건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음성 조건이 아, 오, 우, 어, 위 이렇게 시작하는 물론 모음이긴 합니다만은 시작하는 뜻을 지닌 실질 형태서가 옵니다. 아래 뜻이 있죠. 웃다 뜻이 있죠. 있다, 어가는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여러분 이럴 경우에 받침 어떤 받침이든 대표음으로 바꿉니다. 먼저 대표음으로 바꾸세요. 대표음으로 바꿔서 연음을 합니다. 이렇게 연음. 두 가지 방법이 적용이 되죠. 대표음을 바꿔서 연음이 된다. 아, 오, 우, 어 위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에서 볼 때는 대표음 바꿔서 연음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각각의 대표음을 이제 먼저 왜 뒤에 실질 형태에서 왔으니까 대표음이 뭐죠? 디귿. 대표음이 뭡니까? 디귿. 대표음 디귿. 모두 디귿이네요. 공교롭게도. 그럼 어떻게 된다? 바로 바다래. 제가 띄어쓰기는 상관없다 그랬죠. 이건 연접 발음이 되니까요. 바다래. 자, 대표음 허 두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건이 조금 다르죠. 음성 조건이 음으로. 여러분 보면은 뭐가 됩니까? 명사와 전미사로 형식 형태소니까 시옷을 그대로 옮기죠. 허두숨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잘 보시면은 표준 발음이 먼저 대표음 바꿨어요. 마딛다 이렇게 납니다. 표준 발음이 이렇게 되죠. 얘도 잘 보시면은 똑같은 맥락에서 뭐 대표음 바꿔서 뭐 딛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표준 발음이 되고요. 허용하는 발음. 언중들이 워낙 많이 발음을 연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발음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맛있다로. 자, 이렇게 시옷으로 연음하는 것도 어떻게 허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멋있다. 그죠? 시옷으로 연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발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원래 받침이 있고 이렇게 허용하는 받침이 있다는 것 같이 더불어 연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3, 14, 15항의 표준 발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머지들 연결해 두시되 여러분 417쪽에 붙임 보세요. 그죠? 15항 마지막에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너겁다 할 때도 어떻습니까? 대표현 바꾸죠. 없다 어간이니까 실제로 뜻이 있으므로 기억 바꿔서 옮기면 너겁다. 닭앞에 일기기 대표현 기억입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조금 더. 자, 여기 닭앞이잖아요. 자,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봅시다. 근데 얘는 보면은 앞이 실질형 태소니까 대표현 바꾸죠. 여기도 실질형 태소니까 대표현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는 닭앞이 표준말입니다. 닭앞. 근데 이런 경우에는 뒤에 형식형 태소, 즉 조사가 몸으로 치는 조사가 왔으니 여기 연음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닭앞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 또 하나 더 더블해서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몇 번 나온 문제인데요. 자, 실질형 태소입니다. 그렇다면 대표현 바꿔서요. 기억 바꿔서 연음만 하면 표준 발음이 되겠죠? 흑위. 자, 이래서 정리를 한번 해두기 바랍니다. 13, 14, 15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 16행 볼까요? 16행은 한글 자몽의 이름은 명칭 표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기억, 시, 티귿만 예외죠. 근데 뒤에 몸으로 시작하는 조서가 올 때 디귿시처럼 그 디귿시부터 기억에서 0까지는 디귿이 하나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16행 보면은 디귿 명칭이 이렇죠. 표기는 이렇습니다. 몸으로 시작하는 조서가 왔어요. 이럴 때는 원래 규정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디귿이 헛받침이니까 15항에 의하면 13에 의하면 연음이 돼야 돼, 디귿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관습적으로 디귿이로 굳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에서 받침 이응 가운데 디귿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예외적 발음이.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디귿, 지읒부터는 예외 발음이 많죠? 지읒, 치읒, 기역, 티읒, 피읒, 히읗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발음이 굳어졌단 말이에요. 지읒이 모두 시입니다. 지읒이. 근데 키읔이 밑줄, 피읒이 밑줄 두 개. 키읔 이렇게 쓰잖아요. 다음에 피읒 이렇게 쓰죠. 표기가. 명칭 표기 문제는 이미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요게 연음, 연접, 원래대로 13항에 의하면 키돼야 하고 피읒피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시처럼 시가 되냐? 키읔 시도 아닙니다. 요건 특별하게 요거 두 개는 예외 가운데 예외로 모두 시옷으로 이렇게 연음이 되는데 얘는 대표음으로 되더라 주의하셔야 돼요. 대표음 기억이죠. 기억이 이렇게 주의하시고요. 얘는 피읍입니다. 대표음 비읍으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에 또 여러분들이 주목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연결과 더불어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 유사하게 일반 단어는 어떤가? 자, 똑같은 맥락이 피읍이.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또 우리 많이 틀리는 표준 발음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피읍이 연결이 됐죠. 그럼 이런 일반 단어는 일반 단어의 원칙, 즉 뭐예요? 13항에 준해서 헛받침은 몸으로 시작하는 조서미 접속에 붙을 때는 그대로 연음이 된다는 사실에 주력하기 바랍니다. 숲이 우거졌다. 이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얘는 오용 사례가 많아요. 무릎이 아파왔다 이게 아닙니다. 무릎입니다. 요거 주의 깊게 보셔야 하고. 그러니까 무릎이 여기에 유추해서 무릎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릎이 아프다. 비읍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13항의 일반 단어의 적용에 연결을 바르게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명확하게 이해합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들 보시고 419쪽에 음의 동화 보겠습니다. 17항 보죠. 여러분 17항은 보면은 지읒치읒으로 받고 그러니까 받침 디귿 표시 영향을 이 몸이 영향을 받죠. 이렇게 되는 것은 구개음합니다. 고지 듣다, 구지 미다지, 땀바지, 받치 주의하고요. 벼훌치 마찬가지 구개음화해서 우리 한글 맞춤법에도 나왔더랬죠. 자, 18항 보죠. 18항은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한다. 이걸 비음하라 그래요. 이응, 니은, 미음.
자, 우리 그 예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먹는 국물, 먹먹시. 여러분들 그, 18항 볼까요? 18항에 먹는 국물, 표기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시옷에 한글 맞춤법에서 이가 무엇이다? 이미 배운다. 이가 파생력이 강하기 때문에 원형 밝혀 적는다. 표기까지는 얘기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실제 표기대로 발음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먹는 국물, 이 발음 안 됩니다. 언중들은 발음은 편의성이에요. 그래서 발음과 이렇게 표기와 발음이 달라지는 걸 어문의 변동 그럽니다. 자, 이런 경우 니은 미음이 어떻습니까? 여기 미음이 있죠. 영향을 앞에 무성음 쪽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잠끼리 영향을 받고 주고받아서 변하는 걸 잠동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되냐면은 이게 여기 기억이 있는 게 아니고 이응, 니은 미음 이응이 비음입니다. 니은 미음 이응. 그러니까 비음이 영향을 줘서 비음으로 바꾼 비음화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응으로 바뀌죠. 국물 이렇게 비음화. 다음에 여긴 대표미 기억이에요. 그러면 여기 미음이 대표미 기억 쪽으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좀 전에 본 바 있죠. 겹받침에 우리 14항에 보면 어때요? 요 시옷이 바로 연음이 되며 쌍받침으로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목시 이렇게 되겠죠?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런 발음은 여러분들 여러 개가 종합적으로 연결돼야 하는 것도 있겠거니와 일반적으로 비음화, 즉 니은 미음이 영향을 줘서 비음, 니은, 미음, 이응 가운데 바뀌는 걸 발음으로 바뀌는 걸 뜻합니다. 자, 나머지 붙임도 읽어두고 19항 볼까요? 19항도 역시 비음합니다.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죠. 담력, 침략, 강능. 자, 전부 다 영향을 이런 쪽은 앞에서 영향을 줘요. 무슨 얘기냐면 19항은 자, 이렇게 표기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미음이 리을 쪽으로 영향을 앞에 줍니다. 그러니까 리을에 줘서 리을은 유음이에요. 비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침략 이렇게 비음으로 발음나게 만들어주죠. 역시 비음화의 일환입니다. 나머지도 대통령도 알아두고요. 그 외에 붙임 보면은 붙임은 상호동화예요. 상호동화라는 것은 방향을 얘기하는데 가령 여기 백리가 있죠. 오백리 할 때 기역과 리을이 이렇게 잠끼리 동화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해서 제3의 어문으로 발음이 될 때를 상호 영향을 주어서 상호 동화라 그럽니다. 따라서 어떻게 백리, 이응, 이언으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방향에 따른 상호 동화. 다음에 앞에서 영향을 주면 순행동화, 뒤쪽에서 영향을 주면 역행동화, 방향을 두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자, 19항 나머지 것들 연결해 두고요. 20항 봅시다. 리을은 리을 앞에서 뒤에서 리을로 발음된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만. 그 20항은 주의할 게 여러분들 20항은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무슨 원리냐 하면은 여러분들 표기가 리을, 니은이든 종성의 리을, 초성의 니은, 다음에 초성의 니은, 종성의 리을이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발음 과정, 표기가 아닌 발음 과정에서 또 역시 리을, 니은, 다음에 니은, 리을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발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를 잘 살펴보면은 절대로 표기된 대로 또는 발음 과정에 리을, 니은이나 니은, 리을로 각각 개별적으로 발음이 안 됩니다. 꼭 알아둘 것은 발음의 결과는 항상 같이 갑니다. 리을로 발음되거나 또는 어떻습니까? 니은, 니은으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리을로 발음되면 니은이 리을로 변했죠. 리을로 변했으니까 리을은 유음이므로 유음화라 그래요. 유음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는 리을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침략처럼 변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비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음화와 비음화를 합해서 뭐라 그래? 자음동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적용되는 어휘들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게 원리니까 잘 알아두세요, 지금. 이 원리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 예문으로 그 예에 있는 몇 가지 보면은 한 두 개만 볼까요? 자, 요렇게. 또, 자, 봅시다. 요렇게. 그 다음에, 자, 잘 나오는 예죠. 자, 표기는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분명히 표기가요. 니은 리을, 그죠? 니은 리을. 다음에 니은 리을, 니은 리을입니다. 발음이 달리 나타납니다. 이 둘은. 자, 이런 경우에는 리을이 영향을 이렇게 주죠. 그냥 난로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날로. 됐습니까? 리을 리을로. 자, 이렇게 된 것은 뭐다? 유마가 됩니다. 대관령이 아니죠. 뭡니까? 관령, 이렇게 리을리을로. 대관령,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은 뭐다? 유마가 되겠고요. 자, 여기 상견례가 아니죠. 그죠? 상견례가 아닙니다. 상견례예요. 서로 그 신랑 신부의 양가 부모들이 결혼하기에 앞서 미리 한번 인사치레로 만나는 걸 뜻합니다. 자, 요거 주의하시고요. 권력은 리을리을이지만 권력 단독으로. 공이 붙게 되어서 공권력 하면 공권력 아닙니다. 그래서 공권력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공권력이지 오용 발음으로 공권력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도 많이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원리와 함께 예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나머지 한번 쭉 보죠. 날로, 신라, 광할루, 칼날, 물난리, 줄넘기, 할런지 같은 것은 올, 리을, 리을로 바뀝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의견난, 임진난, 생산량, 결단력, 공권력입니다. 동원령, 상견례 짧게, 다음에 횡단로, 이원론, 입원료, 구분료는 니은, 니은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구분해서 발음해 두기 바랍니다. 자, 21항은 위에서 지적한 이외에 잠동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기죠, 그죠? 감기가 아니라 또 옷감입니다. 옷감이 아니고요. 연습 한번 해두시고 22항 갑니다. 22항은 대어, 자, 대어와 대여, 피어 같은 경우에 22항은 뭐냐면 이 몸 순행 동화입니다. 따라서 22항은 이 몸 순행 동화인데 이것도 허용해요. 이 몸 순행 동화는 앞에 이 몸이 뒷몸이 영향을 줍니다. 무슨 얘기인가? 표기가 이렇게 꽃이 피어됩니다. 표준 발음이 피어, 표기대로 발음한 게 표준 발음입니다. 이렇게. 얘가 표준 발음인데 언중들이 가끔가다 진달래가 피어 있고 이처럼 여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발음을 어떻게 하자? 이런 경우에도 뭐다? 허용하자. 이런 얘기예요. 허용. 언중들이 워낙 많이 발음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허용할 때 설명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앞에 이 몸이 영향을 뒷몸 오에 줍니다. 이렇게 영향을 주어서 우리 흔히 이렇게 반달표로 얘기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반몸이에요. 이게 바로 반모음, 단몸, 이중몸, 반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반모음은 이 몸 순행 동화에 이처럼 들어가서 뭐로 이중모음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하나의 어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몸 순행 동화에 반몸이 들어서 어를 이중몸으로 바꿨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피어도 허용한다는 사실이 이 몸 순행 동화도 허용한다는 사실이 22항입니다. 자, 23항 가죠. 23항. 자, 지금부터 6장 경험하는데 23항 받침, 국밥, 깍다, 넉바지, 삭돈. 얘네들은 전부 된소리 대기입니다. 연습들 좀 해두시고 우측에 가면은 꽂고, 꽃다발, 낯설다, 넙죽하다 아까 보았고요. 자, 24항 갑니다. 역시 된소리 대기, 신고, 삼고 요거. 다만 피서동 접사에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가령 안기다, 감기다가 아니거든. 안기다, 감기다 이렇게. 25항 참고로 읽어두시고 26항 갑니다. 한조에서 리을 받침 뒤에 이어지는 디귿, 시옷, 지읒. 디귿, 시옷, 지읒.
된소리 발음됩니다. 갈등, 발동, 절도, 말살, 불소, 갈증, 발전, 몰상식, 불세출 등등 27항 한번 공부해두기 바랍니다. 다음 28항 표기상으로 사인시옷이 없더라도 문어의 고리 이런 경우에는 된소리 되는 경우 앞말이 유성음이니까 뭐가 됩니까? 유성음의 합성명사 조건을 갖췄죠. 이건 사이소리 현상이라 합니다. 발음은 된소리 발음이 되지만 자,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휴지. 그런데 왜 사이시옷 표기를 안 넣는가? 사이시옷 표기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앞말에 모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근데 아시듯이 문고리 같은 경우에 문의 니은이 잠이 위치에 있죠. 앞말에 모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날수록에 사이시옷은 붙일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된소리 발음이 된다는 것이죠. 문고리, 눈동자, 신바람, 산새, 손재주, 물동이, 다음에 굴석, 술잔, 바람결, 금음달, 잠자리. 이 잠자리는 잠을 잔 자리고 예를 들어 잠자리 이렇게 평음으로 발음하게 되면 하나의 형태소가 단어가 된 단위로 곤충 잠자리는 잠자리입니다. 혹여 우리 들어보면은 나 어제 잠자리가 이상해서 하면 틀립니다. 그죠? 왜? 그때는 잠자리로 발음해야 돼요. 예, 합성어일 경우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초승달, 등불, 강줄기 등 있죠. 여러분들 그 문제가 조금 다소 많습니다. 29번 한번 볼까요? 어두운다 기회적 29번.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 것, 술잔, 초승달, 나뭇집, 아침밥 이렇게 되는데 기와집은 예를 들어 된소리 발음이 된다면 기와 플러스 집의 합성 명사이고 된소리 발음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바로 모음 뒤에 시옷이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표기 없잖아요. 기와집은 시옷이 없는 것은 사이소리 현상, 즉 된소리로 발음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기와집이 고래기름 같은 것 엮어두시고 2번이 답입니다. 자, 꼼꼼하게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연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제7장 음의 첨가입니다. 29항의 별 하나. 아주 중요합니다. 자, 29항 아주 중요해요. 합성어, 파생어에서 앞단어나, 그러니까 앞단어, 합성어, 접두사가 나오면 파생어. 끝부분이 자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제가 솜잎을, 예를 들어 상밀, 맨잎 같은 거 볼까요? 29항. 예문을 바로 적겠습니다. 솜잎을, 자, 삭닐, 맨잎. 또, 우리 많이 시험에 나온 얘네들. 자, 일단 29항에 규정만 적었습니다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다음 음조의 첫 음들이 어떻습니까? 다음에 야, 요, 요, 유. 야유, 요유, 이. 저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얘는 합성어예요. 얘는 파생어죠. 접두사니까. 그 다음에 얘는 넉막 플러스 염으로 합성어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시면은, 야여, 요유, 이로 시작했죠. 여기 이 여잖아요. 이 종성이 있습니다. 다들 종성이 있고 여기에 기역시옷, 여기 니은, 다음에 여기 기역이 있죠. 그럴 때 니은음이 첨가된 발음이 된다. 니은음 첨가 이렇게. 모두 다 니은음이 첨가된 발음이 연결이 된다. 앞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앞부분 정리하면 첫 번째 대표음입니다. 그래서 니은음 첨가되죠. 이렇게 두면 안 되죠. 왜요? 니은음이 니올 때는 앞에 뭘? 바로 비음화를 시킨다는 사실. 그래서 최종적 발음이 뭐가 된다? 상닐 이렇다는 얘기예요. 맨입은 보면은 니은 첨가만 내면 되겠네요. 얘는 맨입 이렇게 파생어입니다만.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또 복합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여기 앞부분 정리를 합시다. 미음이 있으니까 기억에 영향을 주면 이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늑. 자, 여기 니은 첨가되죠. 니은 첨가. 그러면 늑, 막, 자, 여기 니은 첨가되었다. 가만히 안 두겠죠. 그죠? 여기도 바뀝니다. 이게 최종적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능망념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 발음에 지금 29항만 적용시켜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항목에 연결된 규정도 단어에 충분히 이어져야 될 것 같으면 그 단어에 복합적으로 전부 다가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발음을 최종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표준 발음법에 따른 문제를 명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해보죠. 다음과 같은 말들은 연음 첨가된 것도 발음되고 연음, 표기대로라면 연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예외에 얘하고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거 보죠. 자, 이럴 때 보시면은 표기 이런데 요건 니는 유 한절은 한 글자가 단어예요. 그래서 두 글자 이상 합성어 기준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습니까? 니는 첨가해서 금열 이런 발음도 가능하고 또 언중들이 워낙 뭡니까? 연음을 하더라. 금열 둘 다 맞다. 약간의 과도기적이죠. 여기도 금융 자, 또 뭐다? 금융 이렇게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자,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이죽, 뭐 야금, 다음에 요랑 있죠. 자, 붙임 1번은 무엇이냐면은 리을 받침 D입니다. 리을 받침 D. 그래서 들릴, 다음에 불려우, 서울역 이런 거 볼까요? 자, 역시 보시면은 들릴, 그죠? 여기 받침이 리을이에요. 불려우, 파생어, 합성어. 그리고 여기 여로 시작, 요유로 시작했죠. 그럼 일단은 무엇이냐면은 니은음이 첨가되면서 발음 과정에서 리을 동시에 못 있죠. 이게 니은 첨가된 이후에 유마되어서 리을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자, 바로 들릴이죠. 들릴, 리을. 자,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불려우 니은 첨가했습니다. 근데 리을이 영향을 주죠. 그죠? 리을리은 좀 전에 제가 저기 보시면 20항에 대해서 21항이니까 거기서 리을은 올 리을 아니면 올 리은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 과정에서 저렇게 나타날 수 없고 불려우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종국으로 바로 발음을 얘기하면 니은 첨가되었다가 어떻습니까? 바로 리을로 연결이 되겠죠. 서울역도 그래요. 서울역 니은음이 첨가되는데 종국으로는 리을이 영향을 주어서 어떻게 서울역으로 발음이 되겠다. 솔립도 이렇게 솔립 리을로 이렇게 닿겠죠. 자,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금방 보신 1번 붙임 1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외에 설릭다 물약, 그다음에 물엿, 휘발유, 유들유들 등등 연결해 둡시다. 붙임 2번도 두 단어를 이어서 그러니까 띄어쓰기에서도 연접 발음이 되니까 거기에 준해서 발음해보면 됩니다. 자, 다음은 중요합니다. 작은 별 적어두시고요.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니은, 리을음을 첨가하지 않는 그러니까 언중들이 원래는 첨가할 조건인데 니은이나 리을을 첨가할 조건인데 언중들이 워낙 연음으로 발음해버리더라.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것만 뭡니까?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625가 아니고 625, 3.1절, 성별은 작은 별, 등영문 아니죠. 등영문이 아니고 등영문 연결해 두고 송별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송별하는 송별의 잔치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합성어로. 종성의 리을이 있고요. 종성의 받침이 있고 야여 요유니까 일단 조건상 보면 니은음 첨가됩니다. 그죠? 지금 규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 장음이고요. 자, 그러면 별 니은 첨가했어요. 그래서 리을이 영향을 주었다. 과정상 보면 그러면 송 뭐예요? 별연 이렇게 되어야 지금의 우리 서울역처럼 같은 규정에 입각한 발음이겠습니다. 근데 언중들이 송별연 이렇게 발음을 안 터란 얘기예요. 문법적으로 맞는데 그래서 언중들의 발음은 어떠다? 바로 연음을 해버린 겁니다. 니은 첨가 안 하고. 그래서 송별연, 니은
니을 첨가하지 않고 송별연 이렇게 연음을 해버리더라. 이게 발음이 관습적으로 굳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문법적으로 이런 발음도 허용치 않고 송별연만 인정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관습적으로 굳어진 발음은 송별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담배 끊다 할 때 있죠? 그게 금연이에요. 금연이라든지 다음에 요즘 굴욕 아닙니다. 흔히들 굴욕처럼 많이 발음하는데 어때? 굴욕적이다. 요일들 있지 않습니까? 외에도. 자, 월요일 아니고, 다음에 또, 금요일 아닙니다. 이놈 첨가 안 되는 월요일. 연음을 해버려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도 굳어진 바대로 금요일. 단어를 확인해서 정확한 발음을 익혀두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또 29항이죠. 밑에 한번, 그게 우리 중간에 보면 절약,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활용, 구력 등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표준 발음도 마지막입니다. 30항 볼까요? 자, 30항. 30항은 한글 맞춤법 30항을 역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됩니다. 자, 1번 보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기 전에 내 고유어 플러스 가 이렇게 뭡니까? 바로 지금 보니까 합성어입니다. 앞말의 모음이죠. 그래서 표준 발음이 뭐겠다? 내가예요. 내가. 자, 이럴 경우에는 된소리 대기가 아닙니다. 왜? 조건이 맞죠. 합성 명사이며 앞말의 모음, 즉 유성음 D니까 뭐다? 이런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앞말의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앞말. 그죠? 앞말의 모음일 경우에 이런 조건일 때는 뭐다? 사이숏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로 발음되어서 표기를 어떻게 한다? 표기를 한글 맞춤법에서 이러기를 내가 이렇게 시옷을 붙여준 표기가 맞다. 그런데 표준 발음은 어떠냐? 이렇게 시옷이 있으니까 원래 없던 게 있지만 이런 발음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시옷의 대표음을 적어서 내가 어떻게 되냐? 원래 표준 발음은 여기입니다. 표준 발음은 여기고 이것도 허용을 합니다. 둘 다 맞는 거죠. 그 얘기를 1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2번 사이시옷 뒤에 니은 미음이 결합하는 경우에 니은으로 시옷 딱 붙었죠. 이건 역으로 코 플러스 날에서 콧날 니은음 첨가되는 사이소리 현상이니까 시옷을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랫니 툇마루 뱃말이 마찬가지. 3번 자 니은으로 깻잎 같은 경우 한번 연습해 볼까요? 똑같이 깨 플러스 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결합되면서 표준 발음이 어떻게 되냐니까 깻잎. 자, 여러분 깻잎 이래가지고 여기 니은 없던 니은이 생겼습니다. 니은이 두 개 첨가되더라도 똑같이 니은 첨가 현상으로 사이소리 현상으로 인정하죠. 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니은 첨가. 다음에 조건 갖추고 된소리 발음되면 사이소리 현상이죠. 그래서 앞말의 모음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무엇이다? 이걸 표기할 때는 이렇게 시옷을 붙였다. 되겠습니까? 이 표기가 맞다. 역으로 이 발음은 표준 발음이 어떠다? 이렇습니다. 깻잎.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3번 도리깻잎 마찬가지 뒷윷도 그랬습니다. 자, dom닫기 이제 30번입니다. 한번 풀어보고요. 단어들 중에서는 두 가지로 발음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 조금 전에 본 금열, 금융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에 야금 다음에 yor랑 니은 다음에 yor랑 이렇게 같이 나타나 있었잖아요. 두 가지 다 가능하지만 송별에는 송별연이 아니라 언중들에게 굳어진 관습적인 발음, 연어만 송별연만 표준 발음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문제를 조금 더 응용한 그와 같은 종합적 형태의 문제입니다. 주의 깊게 보시고요. 3번이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표준 발음법, 즉 음성 표준에 대한 학습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국어능력 인증시험에서는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만은 30개항 공부는 그죠? 공부는 많이 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 헷갈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시면 큰 무리수가 없을 겁니다. 자, 잠깐 여유 뒀다가 합시다.